안녕하세요. 파고다 종로 장진영입니다. 새해 첫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달 난이도 어떠셨나요? 파5 같은 경우 저희가 많이 보아왔던 정형화된 문제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아주 특별한 문제들이 몇 문제 포진됨으로써 상대적으로 파5가 파7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은, 요즘은 파7도 난이도가 점점 높아졌는데 상대적으로 파5가 높은 그런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정리해놨듯이 파5가 어려웠고 오히려 파7이 좀 평이했다. 그래서 파7이 좀 약한 학생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실제 나왔던 문제들을 이렇게 쭉 배열해놨는데요. 앞쪽은 다음 달에도 반복되고 항상 반복되면서 저희가 적중 예상 문제에서 했던 문제들 적중된 내용 위주로 했고요. 뒤쪽에 제가 이렇게 체크를 이따 문제 보시면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 문제들은 이번 달에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됐던, 즉 800점 이상 학생들도 많이 틀렸던 문제, 그걸 뒤쪽에다 좀 모아놨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자, 첫 번째 대명사입니다. 뭐 저번 때 적중 우리 문제에서도 얘기했듯이 뭐 매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도 뭐예요? 소유격이 나왔고 12월 달에도 뭐예요? 소유격이 나왔고 자, 이번에도 뭐가 나온 겁니까? 여기 document라는 뭐예요? 명사 앞에 소유격. 그래서 정답 뭐가 돼요? C번에 his가 되는 거. 뭐 이건 다음 달에도 반복이 되겠죠,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 다 알고 있는 얘기.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저기 표시가 된 게 저게 이제 이슈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보시면 제가 적중 특강 때도 대명사가 2개 정도 나온다. 자, 그중 하나는 소유격이고 나머지는 주격이나 나머지 거에 나온다 했는데 자, 이 자리를 보면 여기가 올드가 접속사니까 익스프레스가 동사니까 이게 무슨 자리예요? 주어 자리죠. 자, 그다음 여기에 A하고 B하고 여기를 체크한 학생들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one, another, each other는요. 서로란 뜻입니다. 뜻이 사실 동일해요. 근데 과거에는 3명 이상일 때는 one, another를 쓰고 둘일 때는 each other를 쓴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즉 시험에 이렇게 같이 나온다는 건 얘 둘은 동일한 거로 보고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주어 자리에 못 오는 대표적인 이런 걸 one, another, each other는 주어 자리에 대표적으로 못 오는 대명사다. 대명사면 명사와 똑같은 거니까 주어 자리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얘네들은 뭐다? 주어 자리에 못 온다. 그럼 제가 적중 특강에서도 뭐가 주어 자리에 못 온다 그랬어요? 제기대명사. 자, 다음에는 또 제기대명사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one, another, each other도 주어 자리에 못 오지만 또 하나 제기대명사도 주어 자리에 못 온다.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그럼 정답은 C 아니면 D에서 가야 되는데 자, 여기 C의 other 체크하시고요. 자, 이 other는 11월 달 시험에도 나왔다 지금 언급이 된 겁니다. 자, other는 뭐냐면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형용사면 주어 자리에는 명사나 대명사가 와야 되죠. 여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돼요? D번에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other가 형용사인데 저는 주어 자리에서 본 듯 한데요. 그거는요. 그때는 뭐가 돼요? 얘가 other가 저렇게 앞에 아무것도 없이 단독으로 쓰니까 형용사인데 the other 또는 뭐예요? others 이런 식으로 뭔가가 붙는 거죠, 여러분. 그죠? 이때는 뭐를 수 있는 거예요? 대명사. 그러니까 얘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ETS는 전통적으로 자, 지난 시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물어보는 게 뭐가 돼요? other가 단독일 때는 뭐다? 형용사니까 명사 수식해라. 그럼 이 자리는 명사 수식해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자, 여기는 뭐다? 오답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D번에 1이고 원은 뭐가 돼요?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일반인, 우리 서먼 이럴 때도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인 한 명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인을 했습니다. 비록 한 분이 우려를 표현했을지라도 자, concern about이 우려고 자, 표현하다 express까지 같이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요. 자, 이거는 적중 특강할 때 대명사 다음에 얘기했던 게 이제 접속사 부분이 이제 나온다. 자, 접속사가 이번 시험에도 3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중 예상 문제 할 때도 이 접속사만은 챙기고 하자. 그다음 그때 접속사를 얘기할 때 제가 넘버원으로 얘기했던 게 뭐예요? 양보가 넘버원이라고 했죠. 그죠? 반드시 나온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에 주어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고 뭐가 돼요? 컴마가 되니까 접속사인데 여기 A, B, C가 다 일지라도죠. 자, 얘는 접속사니까 주동이고 얘는 접속부사다. 여러분 체크합니다. even수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접속부사입니다. 그래서 컴마. despite는 전치사니까 뭐예요? 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요? A번이 된다. 근데 자, 저희가 주어 동사 앞이니까 접속사 자리니까 저는 D번에 if가 눈에 들어옵니다. 맞아요. D번에 if가 들어오는데 자, 제가 말하는 건 항상 확률 게임이죠. 자, 무슨 말이에요? 양보가 넘버원이다. 그러니까 양보를 먼저 넣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A하고 D가 다 된다 했을 땐 A부터 해야 되고. 자, 두 번째. 또한
여기에 보기가 동일한 의미가 뭐가 돼요? 이렇게 일지라도 양보가 세 개가 동일한 의미인데 이건 뭐예요? 나 이거 낼래라고 받아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 정도 우리가 눈치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답은 뭐가 돼요? A번이 된다. 그러면 D번은 왜 안 됩니까? 자, D번은 우리 굳이 정리하면 이겁니다.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여기 뭐가 왔어요? 헤드 PP가 왔죠. 만약에 여기 헤드 PP가 온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죠. 만약에 뭐뭐 했었다면. 이럴 때는 이거 해석과 관계없이 이 뒤쪽에 어떤 패턴이 와야 돼요? would have pp. 자, 이런 뒤에 구조가 would have pp, could have pp 이런 식으로 조동사 have pp의 패턴이 와야 기본적인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면 if가 많이 들어간다면 이 뒤에 동사가 뭐예요? still overwhelmed. 자, 이럴 때 would have pp든 could have pp든 이런 게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자, 하지만 이런 논리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시험 볼 때는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양보가 넘버원이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보기에 같은 단어가 주어진다는 건 뭐다? 문장 구조를 묻겠다. 이거는 뭐 다음 달에도 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 그래서 정답 뭐가 돼요? A번.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4번 보시면,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똑같은 얘기죠? 얘하고 얘가 동일한 의미인데, 자, 지금 벌써 두 문제가 바로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가 두 개가 나왔다, 동안에.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명사가 되고 뭐다? 얘는 주어 동사가 된다. 자, 물론 CD가 정답이 될 수도 있지만 우선은 저 두 개가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봤더니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 블랭크 뭐예요? 주어 다음에 뭡니까? 동사. 그러니까 여기가 접속사. 그러면 여기 B번이 정답이 아니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럼 해석해보면 환자들은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야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의사가 뭐예요? 분석하는 동안에. 그죠? 그러니까 환자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의사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while은 동안에도 있고 뭐다? 반면에도 있고. 자, 그래서 정답 뭐가 돼요? 여기 동안으로 보면 B번에 while이 된다. 자, 그러면 except는 뭐가 돼요? 굳이 얘기하면 전치사입니다. 그럼 이게 명사가 와야 되니까 얘는 아예 안 되고요. 자, whether. 자, whether는 이번에 정답은 아니었지만 다음을 위해서 정리합니다. whether는 이든 아니든 이라는 부사절을 이끌 때는 whether 다음에 뒤에 뭐가 옵니까? 오와 not 이런 것들이 잘 오는 거죠. 그죠? 이든 아니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도 아니고 뜻도 안 좋고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됩니까? B번에 while이 된다. 자, 그러면 이 두 문제는 뭐 매달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 제가 여기다 지금 보충 문제를 해놨는데요. 자, 이 문제는 나돈니가 되니까 자, 여러분 그 교재는 없지만 교환에는 없지만 제가 추가를 한 건데 나돈니가 있으니까 정답 뭐가 돼요? 버돌수가 되는 거죠. only if는 접속사니까 주동인데 여기 투부정사는 주동이 아니니까 정답 버돌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올까 이런 그 여러분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1월 8일 날 시험을 본 분들은 아마 봤을 겁니다. 이게 몇 번이었습니까? 129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30번이 끝인데 129번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배치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딱 보고 저도 참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그 앞쪽에서 좀 많이 시달리게 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TS가 예전부터 이런 거랍니다. 이 앞쪽이 좀 어려우면요. 이럴 때 갈 때는 뭐예요? 서비스를 이렇게 하나 주는 거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5가 상당히 또 이번 달이 어려웠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돈니 버돌수가 129번이다. 네, 그거까지. 그러면 지금 접속사가 벌써 3개가 출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실 분은 뭐예요? 적중, 실전 그 강의 보시면서 접속사편 다시 정리하시면 다음 달 1월 말이나 2월 초에 할 때도 뭐예요? 또 출제가 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5번 문제 보시면요. 우선 보기를 먼저 보면 when이라는 건 접속사니까 어떤 구조예요? 주어 동사가 이렇게 와야 되죠. 다만 when은 주어 동사가 안 될 때 여기에 ing나 뭐다? pp를 취하면 그나마 괜찮다라고 적중 특강에서도 이 구조 잘 생각하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태였으면 여기가 정답이 아니고 오답인 이유는 뭐가 돼요? 여기 start라는 게 시작하다 동사죠. 사업을 시작하다. 그럼 여기 동사가 있는데 접속사가 될 때는 주어 동사가 되는데 여기 주어가 없죠. 지금 여기 주어진 거에는요. 그러면 주어가 없을 때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ing나 PP로 변해야 된다 그랬는데 변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A번은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지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게 C번이니까 먼저 볼게요. 여기 of가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동사 원형 올 수 없죠.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오답이죠. 자, 그럼 남는 게 B 아니면 D입니다. B 아니면 D인데요. 자, 이게 오답이 B나 D에서 발생하는데 오답이 B인 경우가 많은 경우는 자, 여러분이 만약에 B에다 체크를 했다면 자, 제가 볼 때는 해석을 굉장히 꼼꼼히 하면서 푸는 스타일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확실히 사업을 시작하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 되지 않느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구문, 문법적인 우리가 관점에서 보면 한 문장은 동사가 하나고 이렇게 동사가 두 개가 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이 앞에 접속사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거죠. 여기 지금 to be sure는 확실히라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없어도 되죠. 그러면 동사가 몇 개짜리가 돼요? 2개짜리가 되니까 이거는 이 문장은 뭐예요?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문장의 구조상 B는 안 되고요. 그러면 D번에 in order to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데 뭐뭐 하기 위하여죠. 동사 원형 앞에 to가 되는 건 동사로 안 치니까 여기가 to start가 되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라고 되니까 이건 동사가 아닌 거가 되죠. 그러면 이 문장의 동사는 하나만 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다? D번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다음 시험에도 또 나오는 패턴이니까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다 매번 반복되고 다음 달에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패턴 한번 눈에 익혀보시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되는데 이 앞쪽에 블랭크면 여기에 접속사 주어 동사가 되든지 뭐예요? 전치사 명사가 되든지 아니면 혼자 부사가 오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to 동사 원형. 그러면 이때 to 동사 원형은 부사적 용법이니까 특히 뭐다? 뭐뭐 하기 위하여는 뭐다? 목적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앞에 올 수 있는 구조가 이런 게 있다. 자, 이거를 총체적으로 물어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B번의 to be sure는 혼자 부사로 확실히 올 수 있는데 저기 start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그다음 이렇게 동사 자리가 아닐 때 컴마가 있을 때 맨 앞에 to 부정사는 뭐다? 뭐뭐 하기 위하여다. 자, 이 구조 눈에 계속 익혀주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6번. 자, 이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5번보다 6번이 더 오답률이 높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죠. 자, 볼게요. 이 보기를 보시면요. so that의 이 대신아, 여기 대신아. 자, 여러분. so that의 대신아, 대신아. 이게 결국은 뭐가 돼요? 얘가 접속사고 얘가 접속사고. 자, 뭐도 있습니까? 또 관계대명사도 있는 거죠. 자,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한 문장엔 동사가 하나고 동사가 2개일 때는 뭐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럼 만약에 A하고 D를 접속사로 봤다. 물론 여기 that은 접속사도 있고 관계대명사도 있죠. 자, 여하튼 접속사나 관계대명사나 동사를 늘리잖아요. 자, 또 하나. 여기 B번의 위치는 뭐가 돼요?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자, so that은 접속사고요. 자, 그러면 접속, 관계. 자, 이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뭡니까? 동사의 개수가 2개다. 여기 보니까 이 앞에 added가 추가했다죠. 자, 여기 associate가 직원입니다. 직원 한 명 더를 여기에 추가했다. 그럼 얘가 V입니다. 자, 그 다음 allow에 ing 딱 동그라미 치면 자, 아까 to 부정사도 동사로 안 치지만 ing도 동사로 안 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A나 B나 D는 접속 역할, 관계, 접속, 동사의 개수를 늘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동사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고. 그리고 남는 does는 뭐가 돼요? 부사. 그러므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요? C번이 된다. 자, 그러면 아까 앞쪽 문장은 완전 반대입니다. 앞쪽은 동사가 안 되게 바꾼 거고. 자, 이번에는 뭐예요? 동사가 아닌 게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올 수 없어요. 동사가 아닌 게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올 수 없어요? A나 B나 D에 보다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는 못 온다. 그래서 정답은 C번이고. 자, 이것도 패턴으로 익힙니다. 적중 그 실전 제가 적중 그 강의 찍었던 거에 보면 이런 패턴이 있죠. 주어 동사 뒤에 컴마 ing 패턴. 자, 주어 동사인데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아니면 컴마 뒤에 ing로 바꾼다. 아마 그거를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게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럼 여기 ing 묻는 문제가 전통적인 문제다. 즉 여기 컴마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고 접속사가 없으니까 이게 동사 자리가 아닐 때 컴마 뒤에 뭐다? ing다. 이게 전통적인 문제. 그래서 allow의 알바주꼴이 뭐냐? 다음 달에 allow의 알바주꼴이 뭐냐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얘보다. 그래서 여기 ing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해석은 뭐예요? 그래서 뭐뭐하다. 주어가 동사한다. 그래서 뭐뭐한다. 이렇게 한다고 했죠. 자, 여기는 그 각도를 좀 바꾼 겁니다. 이 ing 앞에 알맞은 게 뭐냐? 자, 뭐가 돼요? 그래서 뭐뭐하다기 때문에 그래서라는 부사의 개념으로 thus.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therefore. 자, 났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therefore ing. 그죠? 그 다음 thereby ing.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여기에 올 수 있는 겁니다. thereby.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ing. 자, 중요한 건 얘는 없어도 되는 겁니다. 주어 동사 컴마 ing 구조. 그럴 때 그 앞에 보다 이렇게 부사가 올 수 있다. 자, 정답 C번. 자, 이거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과거에 전통적으로 많이 나온 문제는 아닌 겁니다. 자, 이 구조를 좀 익혀 주세요.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동사냐 아니냐가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to나 ing는 동사가 아닌 거고 얘는 동사고요. 맞죠? 그러니까 접속사 관계사가 이거를 판단하려면 동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흐름이 같은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 3, 4, 5, 6, 7 다 같은 유형으로 이렇게 흐름을 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 문제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이 자리에
who라는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좀 아까 관계대명사나 접속사에서는 동사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뭐예요? experience. 자, 얘가 V1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뭐가 오겠어요? 뭐다? V2가 오겠죠. 얘가 tend가 V2입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동사 두 개 끝난 거죠. 그럼 이 자리에 동사가 또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역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거죠.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자, 정답은 A 아니면 뭐가 돼요? D가 되는데 tend란 단어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고자 한다. 이럴 때 뭐예요? to 동사 원형을 쓴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요? A번에 to stay가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6개월 전에 여름방학 때 제가 특강할 때는 그때 기출문제는 뭐가 나왔냐? 뭐뭐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다. 자, strive. 자, strive가 뒤에 뭐예요? to 동사 원형 오는 거. 이것도 잘 안 나오던 건데 나왔고요. 뭐뭐 하려고 애쓰다 할 때. 자, 그래서 tend to 원형, strive to 원형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보자마자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8번입니다. 이건 뭐가 돼요? 좀 전까지는 동사와 동사 아닌 게 보기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형용사고 얘가 뭐가 돼요? 부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자, 저는 이렇게 보이지 않고요. 얘가 비교급이고 얘가 최상급이니까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두 가지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비교급, 최상급. 자, 어떤 학생은 뭐예요? 형용사, 부사.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형용사, 부사로 보는 겁니다. 보기에 비교급, 최상급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부터 보면 안 됩니다. 비교급, 최상급은 형용사나 부사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보기 A, B, C, D의 구조에서 여러분은 형용사냐 부사냐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되지 비교급이냐 최상급이냐를 먼저 맞추면 그거는 하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돼요? 땡스가 덕분에죠. 그러면 어떻게 덕분에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죠? 뭐 덕분에? 주로. 뭐 덕분에? 자, 주로. 그러면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주로라는 게. 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뭐다? 여기에 정답은 C번의 largely다. 그러고 보니까 A번이나 B번이나 D번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뭐다?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급 최상급을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뭐다? 형용사 부사부터 보려고 하자. 주로 뭐 덕분에 뭐가 돼요? largely. 뜻이 뭐다? 주로. 어휘 문제로 나옵니다. 자, 이게요. 작년 1월 달 문제에 이 largely가 나왔는데 그때는 뭐였냐면요.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be drawn이 자, 어디로부터 나오다 이런 말입니다. from. 요게 from 어디로부터거든요. 그럼 어디로부터 주어가 나오다는 건데 자, 주로 어디로부터 이게 도출되어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럴 때 여기다 뭐가 있어요? 뭡니까? largely가 작년 1월 달에는 이게 나왔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중요한 건 largely가 뭐예요? 뭐뭐로부터 해서 전치사 앞에 자주 오는 부사라는 얘기죠. 자, 땡수트 할 때 to가 뭐예요? 전치사 아닙니까? 뭐뭐 덕분에, 그죠? 자, 주로 뭐 덕분에, 주로 뭐로부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반복이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번 달에도요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에 풀러에다 ER이 비교급이고 얘가 부사다. 자, 여러분 비교급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형용사와 부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자, 이번 달 출제된 문제들이죠, 이것도. 그래서 비형용사 사이니까 형용사 앞에는 뭐예요? 부사. 그래서 뭐예요? 완전 환불이 된다 할 때 fully가 되겠죠. 그죠? 요게. 자, 그다음 또 하나 볼까요? 여기 보면 뭐가 돼요? separate는 형용사하고 여기 ly 붙은 뭐예요? 부사가 있다. 그래서 보기에 형용사와 부사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먼저 우리가 핵심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자, 봤더니 앞에 submit은 제출하다죠? 자, 그다음 뭐가 돼요? 여기 request 요청서를 제출하다. 어떻게? 따로 분리하여. 자, 이게 무슨 자리입니까? 이게 타동사 플러스 뭐다? 목적어. 그리고 마지막 쓸모없는 뭐다? 이게 부사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뭡니까? separate.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와 부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이번 달에 뭐다? 3개가 나왔다. 자, 이거는 아주 점수를 우리가 얻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번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9번입니다. 이번에는 문법 문제가 아니라 어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다 이 뒤에 reputation이라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에 알맞은 어휘를 고르는 거죠. 자, 동사는 타동사는 그 뒤에 목적어를 취하죠. 그래서 이렇게 짝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 어휘 문제가 나오면 뒤에 뭐다? 목적어를 잘 보셔야죠. 명성을 뭐하다? 쌓다, 얻다. 정답 뭐가 됩니까? B번에 on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과거에 출제된 게 뭐가 있냐? 자, gain이 얻답니다. 명성을 얻다. 그 다음 얘는요. 이 명성을 쌓다, 얻다. 그죠? 그럴 때 gain하고 지금 뭐가 돼요? on이 기본형이고요. 자, 또 하나 나왔던 게 뭐가 돼요? established. 자, 이것도 얻다인데 쌓아나가다. 뭐 비슷한 거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런 동사가 reputation하고 기존에 출제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뭐가 돼요? B번이 된다. 자, 그 다음. 자, 10번입니다. 이번에 동사가 이렇게 어휘 문제가 여기 이렇게 3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 30문제 중에.
자, 근데 이렇게 타동사 뒤에 뭐예요? 목적어를 이렇게 취하는 동사들. 자, 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목적어에 먼저 집중하자고 그랬죠? 자, 서머리니까 요약본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요약본을 자, 첫 번째 이슈가 뭐예요? 자, 이슈가 명사로 쓰면 문제점, 논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동사로 쓰면 뭐가 돼요? officially. 자, 뭐가 돼요? 이게 공식적으로 publish, 출판을 하거나 공식적으로 announce, 뭐예요? 발표를 하거나 공식적으로 배포를 하거나 이런 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이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슈가 명사도 있지만 동사로 워낙 잘 나오니까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 뭐가 돼요? 이 요약본을 공식적으로 출판하거나 발표하거나 그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뭐가 돼요? A번에 이슈가 된다. 이렇게 타동사하고 목적을 잘 연결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realize는 뭐예요? 깨닫다인데 요약을 깨닫다. 벌써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되시죠? persuade가 설득하다인데 요약을 설득하다 안 되죠? 자, 그 다음 뭐가 돼요? induce는 뭐예요? 초래하다, cause입니다. 그러면 요약을 초래하다. 약간 어색하죠? 자, 그래서 동사 문제가 나오면 목적하고 짝을 잘 지은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자, 9번, 10번은 다 이런 부분이 나왔다. 자, 근데 자, 11번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동일하게 하게 solve, remove, expand, connect 다 타동사인데 이번에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어휘 문제지만 보세요. 여기에 B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PP가 됩니다. 이거 뭐가 돼요? 수동태죠. 그러니까 동사의 어휘 문제인데 앞에 9번하고 10번은 뭐예요? 능동태니까 목적하고 짝을 지었죠. 자, 근데 제가 한번 써볼게요. 타동사는 뒤에 이렇게 목적어를 갖죠, 여러분, 그죠? 그럼 이 목적어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이게 뭐가 돼요? B, PP가 되죠. 그러면 이 주어 자리에 있는 이 명사는 원래 이 동사의 뭐였다는 얘기예요? 뭐다? 목적어였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능동수동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면 어휘 문제 풀 때, 동사 어휘 문제 풀 때도요. 이 논리를 잘 활용하는 학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9번, 10번은 on이 타동사고 reputation 이 구조였잖아요. 자, 10번은 뭐예요? issue하고 summary.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구조였는데 11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다? 이 뒤에 있는 목적어가 어디로 간 거예요? information이 되니까 이 단어하고 information을 연결하는 자, 이런 관점. 어차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휘 문제가 뜻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패턴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 달에 동사 문제가 3개 나왔는데 다 동일한 패턴으로 나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친구는 뭐예요? 이런 걸로 줄여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솔브가 해결하다죠. 해결하다 정보를 말 됩니까? 개인정보를 해결하다 이상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리무브가 제거하다죠. 개인정보를 삭제하다, 제거하다. 괜찮죠? 개인정보를 expand는 뭐예요? 자, 이렇게 건물을 확장하다, 이렇게 늘리는 거죠. 사업을 확장하다. 그럼 정보를 확장하다, 말 돼야 안 돼요. 이럴 때 안 쓰는 겁니다. 규모를 확장하다, 크기를 확장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자체로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여기 커넥트는 뭐예요? 연결시키다죠. 정보를 연결시키다는 좋아요. 그러면 이게 A하고 D가 그나마 괜찮은데 그 뒤를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여기 from이 되겠죠. 자, 이 편지로부터 이 정보를 자, 여기로부터 이것을 없애다, 제거하다. 그래서 정답 뭐가 돼요? B번에 remove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connected가 이거하고 연결할 때는 수동태일 때 be connected 할 때는 이 from이 안 오고 주로 뭐가 돼요? 뭐뭐와 연결되다. 뭐죠? with. 이렇게 be connected with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뒤에 전치사 from 자체가 remove하고 짝을 이루는 자, 그런 전치사다. 자, 여기까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해석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안 했다면 전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삭제되었다. 뭐 하도록? 자, so that 접속사죠? 주어 can이죠. 자, 그 문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뭐로써? 이 훈련 자료로. 자, 즉 무슨 말입니까? 훈련 목적으로 어떤 자료가 쓰이니까 그 자료에 담겨있던 뭐다? 개인정보를 다 삭제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굳이 능동으로 저희가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자, remove는 원래 패턴입니다. remove A. A를 제거합니다. 어디로부터? from B. 요 구조다. 근데 요 A가 앞으로 나가서 be removed from이 됐다. 자, 요렇게 하면 이 11번 문제는 뭐예요? 잘 눈에 들어오죠. 오답이 굉장히 높고 어려워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화나는 게 뭐냐면 저 A, B, C, D의 뜻을 다 아는데 그런데 틀리는 게 가장 화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모르면 그냥 인정하고 틀렸다 하는데 다 아는데 이렇게 하는 거. 자, 이거는 뭐가 돼요? 이 요령을, 요 공략하는 포인트를 잘 모를 수 있다. 자, 요거 9번, 10번, 11번 연결해가지고 딱 정리를 해둡니다. 자, 특히 11번에서 실력 차이가 난다. 자, 그 다음에 자, 12번입니다. 이번에는 뭐예요? 전치사가 4개 나왔죠. 자, 이 문제가 12번이 이번 달 시험 본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문제 보시면요. 어카운트가 계좌인데요. 이 은행의 계좌 이런 거예요. 즉 우리도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은행과의 계좌 이런 말인데 우리가 해석하면 이 표현을 모르면 의가 가장 많이 걸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뉴턴 뱅크인데 이 뱅크의 계좌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B의 오브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 해석으로 오브가 좋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영어는 우리말이 아니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데 그들은 뭐와 거래하고 뭐와 계좌를 트고 이런 식으로 뭐다? 여기에 A번에 with라는 전치사를 쓴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이 표현 자체를 모르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B번에 체크하는 거고 여러분이 만약 B번에 체크했다면 뭐 그거는 이 표현을 그 전에 암기하지 못한 것밖에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뭐의 계좌를 트다 할 때도 open an account with 해가지고 어떤 은행과 계좌. 그래서 저기 정답이 뭡니까? A번에 with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오답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다음 밑에 전치사 문제가 이번 달에 3개가 나왔는데요. 제가 여기 보시면 의존하다죠. 그러면 rely 뭐가 돼요? upon. 자, 이것도 암기하지 못하면 뭐예요? 이것도 틀리는 거죠. 의존하다. 그래서 rely on 또는 뭐예요? depend on. 그래서 upon을 써도 되고 그냥 on을 써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이때 제가 학생들한테 오답을 조사해 보니까 오답으로 on to를 많이 했더라고요. 자, 보기에 이렇게 2개가 더 있지만 그 2개는 안 하고 가장 많은 오답이 on to더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on to는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 강의를 하면서 이 토익 시험 매달 보는데 on to는 지금까지 오답 전문입니다. 정답보다는 오답 전문이다. 자, 이런 게 교육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정형화된 패턴을 강의하기 때문에 on to가 나오면 일단 의심합니다. 여태까지 정답보다는 뭐예요? 계속 오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얘가 오답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그것도 하나의 팁이니까 rely on을 외우면 되는데 자, 그랬을 때 몰랐을 때 on to를 체크하지는 말자. 알겠죠? 자, 그 얘기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to하고 by가 있는데 지금 자, 내년 이맘때까지 할 때는 까지라는 게 뭐예요? by나 until이니까 시점 앞에 뭐다? by. 그래서 요런 얘기. 자, 요 정도가 전치사에서 출제됐다. 자, 그 다음 자, 13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다시 어떤 문법적인 부분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체크한 걸 잠깐 보시고요. 자, 여러분 체크한 것 중에 여기에 A번이나 D번을 하면 상당히 이 A하고 D가 자, 오답으로서는 여러분 가장 안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worsen이 악화시키다라는 동사입니다. 여기 ove가 전치사니까 뒤에 동사는 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A하고 D는 체크를 안 해야 돼요. 근데 자, 이 단어가 동사라는 게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A하고 D는 날렸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돼요? B 아니면 C입니다. 주로 오답은 B 아니면 C에서 또 발생을 합니다. 근데 주로 오답은 B입니다. 뭐냐? 안 좋은 경제 상황, 이게 명사니까 이 앞에 형용사로서 worse, 좋아요. 안 좋은. 근데 worse는 뭐예요? 최상급이죠. 최상급은 그 앞에 더나 또는 뭐예요? 소유격. 여러분, 최상급은 그 앞에 더나 뭐가 있어야 돼요? 소유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더나 소유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것도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시험이 어려웠던 이유는 좀 전에 account with도 그렇고요. 자, 얘도 함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worst가 뭐예요? 더가 안 와서 얘는 틀렸다. 최상급은 the best, the worst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안 되고. 자, 그러면 정답이 C번이 되는데 이 worsening이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많이 하셨어도 이 단어가 눈에 잘 들어오는 학생보다는 안 들어오는 학생이 많은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 우리가 모두 사전을 외울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거 위주로 패턴을 가는데 이 단어는 뭐예요? 과거에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강의하는데 이 단어가 정답으로 출제된 게 굉장히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답은 C번에 악화되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악화되는 경제 상황 때문에. 그래서 정답 뭐다? worsen이다. 그러면 과거에 출제가 많이 했던 걸 한번 제가 보면요. 넘버원이 이거죠. challenging. 자, 이거는 이제 좀 보셨어야 돼요. challenging을 딱 봤을 때 도전하는 하면 안 되죠. 무슨 말이에요? 아주 힘든, 어려운. 이해됩니까? 자, demanding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힘든, 어려운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ing 형태로 뭐다? 형용사. 형용사인데 현재 분사 형태로만 쓰이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자, 만약에 rising 뭐예요? 우리도 뜨는 스타 할 때 뭐예요? rising star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류입니다. 원래 시험의 넘버는 얘인데 challenging하고 demanding인데 자,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worsening. 그럼 앞으로는 나올 수 있으니까 챙겨야 되겠죠. 자, 이번은 틀려줘도 다음엔 낼 수 있다. 자, 요게 이제 얘들의 그 뭡니까? 제시하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자, 지금 분사로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 지금 봤는데 뭐가 나왔냐면요. file이죠. 자, file은 뭐예요?
여기에 첨부된 파일이니까 attached가 되겠죠. 항상 ed로 되는 attached, 그죠? 자, 그래서 분사, 형용사 문제가 두 문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캘린더 업데이트니까 얘가 명사로 업데이트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앞에 형용사를 묻는 문제인데 이건 어휘 문제가 되는데요. 그죠? 얘도 뭐 일종의 어휘 문제지만 얘는 대놓고 형용사 어휘 문제인데요. 결국 여기 ing나 pp가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제가 여기다 같이 묶었습니다. 형용사 어휘 문제로.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업데이트인데 캐주얼은 뭐예요? 굉장히 편안하고 옷 같은 거 이렇게 포멀하지 않은 게 캐주얼이고요. 자, 컨티뉴얼은 뭐예요? 지속적인이죠. 근데 뒤에 보니까 뭐다? 절대 약속을 놓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럼 약속을 놓치지 않게 한다는 건 뭐예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뭐가 돼요? 컨티뉴어. 뭐가 됩니까? 지속적인, 이렇게 끊임없는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업데이트와 쓰인다. 자, 이게 바로 형용사 어휘와 관련된 것도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 14번이요. 자, 얘는 이번에 뭐가 돼요? 얘가 다, 네 개가 다 부사입니다, 여러분. 자, 이 문제도 과거에 출제되지 않은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걸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여기 최상급이죠. 최상급이죠. 자, 사실은 저 ABC 중에 최상급과 쓰이는 부사가 대표적인 게 yes이 있고 ever가 있습니다. 자, 적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눈에 안 들어오면요. 최상급과 쓰이는 대표적인 부사가 뭐다? yes이 있고 ever가 있다. yes은 지금까지라는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yes은. ever도 지금까지 ever, 지금까지 봤을 때 비슷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상급이 뭐예요? 가장 좋다, 가장 비싸다, 가장 나쁘다 이럴 때 뭐예요? 지금까지 이런 개념. 이게 바로 강조죠. 그러니까 가장 맛있었다. 그럼 그걸 강조할 때 뭐예요? 지금까지 중에서. 먹어본 중에서. 자, ever는 뭐뭐 해본 중에 이런 말이니까 이것도 결국은 지금까지가 되고요. 자, yes은 뭐예요? 아예 지금까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until now. 무슨 개념이에요? 뭡니까? until now. 지금까지. 이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최상급과 같이 쓰이는 예시 정답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문제는 공부를 많이 해본 학생도 눈에 안 들어오는 제가 선생이지만 오랫동안 강의했지만 저도 잘 보지 않은 문제. 나오긴 나왔는데 흔하지 않은 문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험 볼 때 이 문제를 보고 학생들이 어려워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문제가 이겁니다. 자, 두 가지 정리합니다. 최상급 강조할 때 뭐다? yet하고 ever다. 다음에 나오면 원래는 ever가 더 많이 나왔던 거예요. 자, 또 하나. 최상급 앞에 더도 가능하지만 최상급에 뭐다? 이렇게 소유격도 가능하다. 이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최상급 형용사 뒤에 명사는 뭐 할 수 있다? 여기 생략될 수 있다. 이것도 아셔야겠죠. 원래는 얘가 형용사면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명사가 와야 되는데 명사가 안 왔죠. 이유는 뭐예요? 최상급 형용사가 있을 때는 명사가 생략된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원래 주류죠. 최상급에서. 더나 소유격 뒤에 최상급 넣는 거. 최상급 뒤에 명사 생략. 이게 바로 대세입니다. 그런데 얘는 그거를 강조하는 뭐다? 부사. 이렇게 출제가 된 겁니다. 눈에 익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다고 해보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자, 이거는 뭐예요? 부사인데 거의 100년 전에 건설되었다. 이렇게 과거 동사가 쓰이는 부사는 뭐가 돼요? ago가 되겠죠. 100 years ago. 그래서 ago가 나왔다. 그래서 부사의 문제는 두 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자, 15번입니다. 이번에는 명사어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제가 명사어의 문제, 동사어의 문제, 부사어의 문제, 형사어의 문제까지 다 커버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밑에 예제까지 하면 거의 30문제 다 풀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꼬박꼬박 이제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이거 명사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reservation for인데 예약이죠. 자, 예약일 때 주로 뭐가 돼요? 손님들을 위한 예약? 이해됩니까? 뭐를 위한 예약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지금 오답으로 많이 하는 게 메뉴들을 위한 예약. 말 됩니까? 선택들을 위한 예약. 안 되죠. 파티들을 위한 예약. 이 파티가요, 우리가 모임 갖는 거, 이것도 파티가 맞아요. 근데요, 파티는요, 모임에 온 일행들,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다시요. 파티가 우리가 재밌다고 하는 이벤트 파티도 있지만 거기에 뜻을 같이 해서 온 뭐다? 무리들이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할 때 보면 뜻을 같이 한 정당을 또 우리가 뭐 파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의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이야기인데 여기 뒤에 보니까 8명 이상의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 되는 거죠. 자, 그래서 reservation for 할 때 누구를 위한 이렇게 대상이나 어떤 목적을 나타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다? B번에 parties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파티가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뒤에 larger than 또는 여기다 써주세요, 여러분. greater than이라고 써도 됩니다. greater than.
자, 뭐뭐 이상이다 할 때, 그죠? 자, 그래서 8명 이상 할 때 larger than, greater than 이렇게 써서 이상의 사람들을 위한. 자, 정답 파트스인데, 자, 저것도 표시가 되어 있듯이 뭐야?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달은 상당히 어렵다. 전통적인 토익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달에 나온 게 틀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 대신 파6, 파7은 굉장히 쉬웠다. 그게 위안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그 조정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명사 어휘로 나왔던 거 보겠습니다. 봤더니 여기 트레인 스테이션에 뭐가 돼요? 건설. 이건 쉽네요. 그죠? 자, 그다음 will be granted가 허용될 것이다입니다. 여기 보면 주어입니다. 이 사람은 허용되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 뭐가 돼요? 이 뒤에 to를 동그라미 치시면요. 여기 admission하고 perception인데 admission은 입장이고 perception은 인식이거든요. 인지? 그럼 이렇게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겠죠. 이렇게 전치사 to 할 수 있는 건 뭐가 돼요? 어디에 입장이 허락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다? admission이 되고. 자, admission to라고 입에다 붙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명사 어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6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6 이번 달은 별로 부담이 없었는데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네 문제인데 이게 보시면 이 문제를 보시면 보기가 이렇게 같은 단어가 있다는 건 뭐가 돼요? 문법 문제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죠? 이거는 이제 파5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파6는 5하고 7의 중간이니까 얘는 파5처럼 풀면 되는 거고, 다만 16번하고 지금 19번은 뭐가 돼요? 이 단어를 집어넣는 건데 앞뒤에 문맥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자, 이건 약간 앞뒤에 뭐다? 문맥을 고려해야 되는 뭐다? 파7의 느낌이다. 자, 이렇게 분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봤더니 자, 여기 보니까 이 초콜릿티어라고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초콜릿 뭐 가게든 뭐 이게 회사든 뭐 그런 게 고유명사 같고요. 자, 문을 연 게 1996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로 이때 오셨다. 자, 제가 시험 보듯이 이게 차분히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하면서 갑니다. 해석은 여러분이 시험 모드로요. 자, 그다음 자, 16번은 여기에 뭐를 샀다는데 이게 이제 어휘 문제잖아요. 근데 그 보면 단서가 있다는 거죠. 이 파6의 어휘 문제는 단서. 자, 적중 제가 특강할 때도 단서를 찾아야 됐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단서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이렇게 단어일 때는 앞쪽 뒤쪽 배분이 5대 5입니다. 근데 19번처럼 문장일 때는 뭐다? 앞쪽에 제가 더 많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 빌딩. 그럼 이때 그 빌딩이 바로 뭐예요? 요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빌딩에 해당하는 걸 구매했으니까 그 빌딩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16번 보시면 자, 뭐가 되겠어요? 디바이스 장비고, 디저트 팩토리 공장, 비클 차량이니까 뭐다? 그 공장에 해당하는 거. 정답 뭐가 돼요? C번의 팩토리죠. 자, 이렇게 가볍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자, 그런데 티칭에 가르치는 겁니다. 캔디 크래프터. 자, 뭐예요? 이 캔디를 만드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 앞에 뭐가 필요해요? 형용사가 필요한데 아까 ing형 분사, 자, 현재 분사형 형용사를 했듯이 항상 ed로 되는 대표적인 형용사를 묻는 겁니다. 경험이 풍부한 캔디 크래프터라는 의미. 그죠?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자, 여기 뭐가 돼요? experienced. 그래서 얘는 항상 뭐다? ed로. 그죠? skilled. 그죠? 능숙한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ed로.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 자, 그러면 아까 앞쪽에 worsening 기억나시죠? 자, 그거와 더불어 분사형 형용사를 이번 출제한 분은 굉장히 중시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 뭐가 돼요? C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숙한 분들을 가르치는 건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 18번은 문법 문제였는데요. 주어 다음에 동사인데 이 앞에 블랭크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까 풀었던 문제하고 동일한 거죠. 자, 아까 제가 패턴을 하는 거 투부정사, 컴마, 주어 동사 뭐뭐 하기 위하여 맞습니까? 자, 문제를 보시면요. 얘는 동사고 얘는 동사입니다. A하고 C는 동사. 얘는 동사가 아닙니다. 자, 근데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밑줄 뭐뭐 컴마 주어 동사죠. 그죠? 여기에 A나 C가 동사가 오려면 이 앞에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 주어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면 뭐다? 투부정사, 동사가 아닌 뭐예요? D번이 돼야 되겠죠? 뭐뭐 하기 위하여. 자, 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어 동사는커녕 이렇게 명사 하나만 나왔죠. 자, 그럼 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 create은 없던 걸 새롭게 창조하고 뭔가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녀의 제품을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되니까 뭐다? 투부정사가 되고. 자, 이때 투부정사는 뭐다? in order. 그렇죠? 앞쪽에. 자, 그러면 투부정사의 목적을 나타낸 인오더 투원형이 이번 달에만 몇 개가 출제돼요? 2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강할 때도 투부정사는 ETS는 관심 있는 게 뭐다? 목적을 나타낸 투부정사다. 다음에도 그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패턴. 자, 그래서 여기 18번까지 왔습니다. 자, 마지막 19번. 자, 19번 문제 풀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파6는 단서를 제시한다고 그랬죠.
그럼 실전에서는 이 문제를 쉽게 풀어야 된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의 단서는 앞쪽에 더 많으니까 앞쪽에 집중한다. 근데 뒤쪽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뒤에 준비해 놓은 건 뒤쪽인데 이 앞쪽인 경우가 대부분 많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집중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연결고리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면 여기 앞에 보니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은 뭐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오랜 가족, 그 가족들이 옛날부터 사용해던 뭐다? 레시피를 이용했는데, 자, 그 다음에 더 많은 맛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옛날 방식으로 만들었고 거기다 뭐야? 맛을 추가했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함으로써? by ing. 자, 이번 달은 안 나왔지만 다음에 나오는 거 by ing, 그죠? 뭐 함으로써? 자, 뭐가 돼요? 다양한 프루트나 캐러멜이나 너트 이런 것들을 섞음으로써, 이런 걸 다 혼합함으로써 더 많은 맛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였는데 전통적인 맛이었는데 거기다 확장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앞에 여러 가지를 섞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19번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맛을 냈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주민들이 이거를 그리워한다. 자, 주민들 얘기 나오지도 않고요. 자, 그리워한다는 거는 없어졌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지금 문을 열어가지고 계속 그 뒤에 보시면, 자, 제가 이 뒤는 안 읽었지만 뒤에 보시면 뭐가 돼요? 여기 몇 개가 있어요? 지점이 5개가 5 locations가 있다 그랬죠. 그리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거는 없어졌을 때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오답. 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그 결과들, 이거 네모칸 치셨나요? 여기서 그가 뭐냐는 얘기예요. 뭐의 결과예요? 저렇게 맛을 혼합한 거. 그 결과들이 아주 뭐다? 유니크. 유니크는 뭐죠? 독특한. 우리가 독특한이라는 건, 유니크는 굉장히 좋은 거죠. 좋게 독특한 겁니다. 쟤는 좀 이상하면서 독특하다 할 때 뭐예요? 스트레인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크 나오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크리에이티브한 거죠. 유니크하다는 건 뭐가 돼요? 뭡니까? 크리에이티브. 그러면 앞쪽에 새로운 걸 만들려고 했다는 거하고 문맥이 맞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리고 뭐다? 맛있었다. 그래서 맛들이 맛있게 혼합된 것이다. 정답 뭐가 됩니까? B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당신이 맛볼 수 있는 샘플을 보낸다. 자, 몇몇 제품을 보낸다. 이 제품이 뭔지는 모르겠고요. 이것도 생뚱맞은 거고요. 그 다음 밀크 초콜릿이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다. 지금 맛을 혼합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앞에 여러 가지를. 그러면 여러 가지를 혼합했으니까 좋은 맛이 나왔다는 정답 뭐가 돼요? B번이 된다. 여러분, 항상 파6는 그 앞쪽이나 뒤쪽에 근거를 확실히 잡아야 풀 수 있는 겁니다. 상상 속에서 풀면 안 됩니다. 자, 그것만 기억하면 다음 시험도 또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패턴이 되는 겁니다. 정답 B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제 한번 먼저 볼까요? 자, 이게 바로 뭐가 돼요? 문법 문제가 되고, 이 대명사는 문법 문제 같은데 앞에 있는 걸 받아주는,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맥을 이용하는 거예요. 맞죠? 문법보다는 뭐다? 문맥. 자, 그 다음 여기에 22번은 뭐가 돼요? 앞과 뒤쪽에 문맥을 활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근데 우리 앞쪽에서 앞쪽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죠? 다음 시험 볼 때도 앞쪽이 많습니다. 근데 뒤쪽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문제인데 제가 그거 설명할 거고요. 자, 그다음 여기 어휘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앞뒤 단서가 골고루 존재한다. 문장일 땐 앞쪽이 많고 이거일 땐 뭐다? 골고루 존재한다. 결국은 22, 23을 어떻게 푸냐가 이 파6의 관건이 되는 거죠. 자, 근데 20번 먼저 보시면요, 이런 겁니다. 얘가 동사고 얘가 동사입니다. 그죠? 그죠? 그럼 여기가 동사고 얘는 뭐예요? 대시 접속사나 관계대명사죠, 여러분. 그죠? 자, 요 구조에서 문법을 묻는 겁니다. 자, 앞에 가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오신 걸 환영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게 여기 뭡니까? 오버랏 뭐네요? 오버랏 뭐가 돼요? 잡 서비스가 되는데 이게 가장 최고의 동격이죠. 최고의 온라인 커리어 카운슬링 서비스입니다. 자, 온라인상에서 직업 안내 서비스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형식적으로 읽어준 거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소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력서하고 정보가 여기에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에 지금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되는 거예요? 뭐다? 동사 자리다. 됩니까?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동사는 뭐가 돼요? A나 B가 되잖아요. 그 C번에 동사 엔터가 있긴 하지만 이 앞에 they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앞에 주어가 resume and contact information이라는 주어가 있는데 저렇게 they가 살아있으면 이건 중복이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럼 결국 동사가 필요하니까 정답은 뭐다? A 아니면 B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동사가 나오면 뭐부터 따지는 거예요? 수혜일치 따져야 되는데 have나 are는 다 주어가 복수일 때니까 통과했죠. 수혜일치 따면 시제를 따져요? 태를 따져요? 자, 항상 동사가 나오면 수혜일치 따지고 뭐다? 태를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시제입니다. 시제는 그만큼 출제가 가장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태를 먼저 하셔야 돼요. 자, 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B 다음에 PP니까 뭐다? 얘는 수동이고 얘는 B가 있고 PP가 없으니까 뭐가 돼요? 능동이죠.
주어가 하면 능동이고 주어가 당하면 수동이다.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자, 그럼 앞에 가보겠습니다. 가보면 뭐가 돼요? 여기 이력서하고 정보가 입력해요, 입력돼요? 입력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수동으로. 자, 정답 뭐가 돼요? A번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맞죠? 그래서 문법 문제 풀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대명사는 앞에 있는 거 받아주니까 문맥을 파악해야 됩니다. 갑니다. 갔더니 여기에 입력이 됐다. 당신이 이렇게 제공해줘서 당신의 뭐다? 이 개인 정보가 입력이 됐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 우리는 이 정보를 사용할 겁니다. locate가 찾다, 파악하다. 자, 체크하시고요. 회사를 찾을 건데 어떤 회사냐면 지원자를 찾고 있는 회사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 다음 누구와 같은. 자, 이게 지원자인데 누구와 같은이에요. 자, 당신의 이력서를 집어넣은 건 지원자가 바로 누가 돼요? 당신이 되니까 여기 뭐가 돼요? 당신과 같은. just like you.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요? you가 되네요. 자, 그 다음 지금부터 당신은 받을 것입니다. 아주 periodic. 자, 체크하시고요. 주기적인 통보를. 아까 지속적인 continual 했었죠, 여러분. constant 이런 것들.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통보를 받을 것입니다. 뭐다? 일자리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블랭크가 문장 집어넣는 거고요. 자, 이게 문장 집어넣는 건데 앞쪽에서 제가 그랬죠. 문장 집어넣는 건 앞쪽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대표적으로 뒤가 중요한 대표적인 시그널이 이겁니다. therefore. 자, 네모칸 딱 하고요. 제가 적중특강 할 때 연결어가 시험 문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번 달은 연결어가 안 냈지만 직접적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온 겁니다. 다음 달은 분명히 therefore냐 however냐 이런 것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번 달은 뭐예요? 그거 대신에 이렇게 내용을 묻는 걸로 응용해서 한 겁니다. 어차피 연결어 구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파식스. 자, 그러면 여기 그러므로니까 봤더니 뭐예요? 우리는 네 이름과 정보를 딴 사람하고 자 뭐다? 쉐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therefore 앞에는 뭐예요? 이거에 뭐가 돼요? 얘가 결과고 그 앞에가 뭐가 돼요? 원인이죠. 우리가 이러하기 때문에 공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자 뒤에 문장 안 보더라도요. 자 22번의 문장 안 보더라도요. 무슨 말입니까? 개인정보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와 관련된 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거는 굉장히 편한 거죠, 여러분. 저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문장은 앞쪽이 대세인데 저런 시그널이 있을 때보다 뒤쪽을 본다. 잊지 마세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22번 가면 뭐가 되겠어요? 자, 뭐다? 여기 이력서. 핵심이 아닙니다. 낚이면 안 되죠. 이력서 앞쪽에 나왔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therefore 때문에 그 뒤에 거하고 연결고리가 되는 거니까요. 이런 거에다 오답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연락처. 이것도 마찬가지죠. 낚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뭐예요? 여기 privacy를 보호하는 거. 오케이, 정답 C죠. privacy를 뭐다 보호하는 거. 자, 우리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priority가 뭐가 돼요? 우선순위. 우리는 사생활 보호를 가장 중시합니다. 그래서 딴 데하고 고객님의 뭐다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정답 뭐가 돼요? C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올바른 직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A, B, D 다 이 글에 얘기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적절한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항상 파식스는 오답을 저렇게 멀리에서 되는 거고 정답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블랭크에 뭐다? 앞뒤에서 찾는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therefore가 여기 정답 C를 우리가 확보하게 해준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마지막 얘도 어휘 문제입니다. 그럴 땐 뭐예요? 얘는 앞쪽도 있고 뭐다? 뒤쪽도 있는데 자 23번이 또 전형적인 파식스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뭐냐면 여기 thank you for라고 되어 있죠.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이 앞에 있는 내용 총정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파식스 어휘 문제 풀어가는데 thank you for 하고 블랭크가 나오잖아요. 이거 흔한 겁니다. 그러면 총정리입니다. 총정리 이건. 지금 여기 총정리가 뭐죠? 직업 구하시는 당신과 같은 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당신에 해당하는 분이 뭐예요? 정보를 입력했죠. 그리고 이 정보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입력해줘서 고맙다. 아니면 우리 온라인 사이트에 와서 당신의 정보를 남겨줘서 고맙다는 내용이 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게 뭐예요? visit. 자, visit, 방문. 여기가 대표적인 오답입니다. 자, 방문도 방문인데 중요한 건 뭐가 돼요? 여기 뭐예요? register가 뭐예요? 등록이죠. 더 센 거죠. 자, A번도 될 수 있는 건데 웹사이트를 방문했다. 이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무슨 사이트가 되든 아니면 이 지점을 방문했다. 중요한 건데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아까 입력했다. 여기 엔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 그 얘기와 관련되는 건 뭐가 돼요? D번에 뭐다? registering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항상 파식스는 애매한 의미를 찾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지 이 문장, 이 단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자, 근데 앞뒤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뭐예요? 단서를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5하고 6하고 한번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 달에 또 시험 볼 학생들은요. 이 내용이 반복될 거니까 복습 꼭 해주시고요. 파6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의 정답이 무엇이든 그 정답의 단서를 꼭 앞뒤에서 정확히 파악한다. 상상 속에서 풀지 않는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적중 특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